안녕하세요, 수기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또 5월 셋째 주 잘 살고 정산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 5월 셋째 주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 이렇게 쓰고 왔는데요. 예산은 똑같이 12만원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아요, 그쵸? 이게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간 것도 물론 많지만 다 필요한 거긴 해요.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또 한 번 다시 느낀 건, 그 현금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목적 저축을 모아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갑작스러운 이런 지출들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버거운데,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돈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충당을 할 수가 있어서 쓰는 게 조금 아깝긴 했지만 나름 뿌듯한 마음도 있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다이소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맞지를 않아서 일단 여기에 써주고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오는 편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월 13일 첫날이죠. 폼 클렌징이랑 더디어 두루마리 휴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이 있었고요. 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이날 직장에서 점심을 외식을 하고 오는 길에 제가 커피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5월 10 빠뜨린 게 있어서 여기다 했었구나. 5월 14일, 이게 너무 웃긴 게 아들이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가지고 갔던 견과류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벌써 뭐 다 먹은 지 2주가 됐다 그러길래 먹었더니 좋던데 조금 아쉽네. 그래서 사주기로 했는데, 이날 낮에 통화를 하고는 제가 아휴 어떡해요, 그냥 저녁에 좀 이렇게 참았다 다음날 할걸.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들이 또 필요하다니까 배송 시간도 있고 하니까 얼른 보내자 해서 저녁에 견과류를 주문해서 31,9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5일날 선물이 견과류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미 배송을 보낸 거였고, 주문을 해서 배송 중이었고, 15일날 이제 다시 선물이 와서 또 지금 배송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지만, 또 여기 있는 가족도 먹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5월 16일은 라면을 먹는데, 이 라면 먹을 때마다 제가 조금 죄책감 같은 게 생겨서 이날은 콩나물을 왕창 넣고 먹자 해서 콩나물을 사서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식재료를 위해서 앞다리살 수육용으로 3근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7일은 지난번에 제가 후라이팬을 샀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진짜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마트에서 파는 그런 저기도 뭐 다른 뭐 이름 있는 그런 거랑 별반 차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서 한번 사보자 해서 그때 산 거였는데, 역시나 너무 이렇게 쓰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눌러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성격상 이렇게 스텐 후라이팬 뭐 예열해서 기다렸다가 뭐 하는 이런 저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안 하다가, 이게 그래도
제일 오래 쓰고 또 깔끔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알아보던 중에 지출을 해버렸습니다.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일단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참 다행인 게 그런 리빙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자마자 딱 5만 원이 모였을 때 이 금액이 지출이 된 거예요. 어쨌든 리빙에서 45,900원 프라이팬 사면서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강아지 이름이 해동이에요. 해동이. 이때 이제 우리 해동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이 그때 검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검도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애들이 검도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강아지가 왔는데 이름 뭐 해줄까 했더니 뭐하지 하다가 거기 검도 관장님이 해동검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동이 이러니까 아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랬는데 그럼 임시로 하자 해서 해동이라고 일단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해동이가 자기 이름을 처음 가진 자기 이름을 좋아한 건지 어쨌든 그 이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동아 하면은 바로 쳐다보고 고개를 깨우깨우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름을 바꾸지 못해서 계속 해동이로 11년째 살고 있답니다. 어쨌든 해동이 밥이 떨어져서 롯데마트를 다녀왔는데 일단 해동이 밥은 남편이 원래 사는 건데 아이고 여기 뭐가 잘못됐네요. 4,000원이 아니라 4만원입니다. 저희 강아지 밥 2개를 사니까 4만원 지출을 했고요. 어쨌든 간 김에 다이소에 가서 지금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바닥에 보이는 물걸레 청소포 그리고 인덕션 청소포가 또 있길래 이거 어떤지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예상치 않은 그런 지출이었고요. 위생장갑을 다 사용해서 또 하나 사고 그리고 봉그리 후크 또 전동 눈썹 정리기 이거는 오랜 제가 고민 끝에 한번 그래 사보자 해서 그 다음에 눈썹 칼을 그동안 사용했는데 이게 2-3번 쓰면은 좀 잘 들지 않고 불편하고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동으로 된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사용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좀 더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칼날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여기 폰 방수패에 뭐 이렇게 스파나 아쿠아리움 같은데 아쿠아리움이 아니죠. 그런 워터파크 갔을 때 사용하는 핸드폰 방수패 그거를 지금 다이소에 팔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게 제 폰이 울트라다 보니까 크기가 맞지를 않아서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가기도 해서 이렇게 미리 보일 때 장만을 했습니다. 항상 가기 전에 당황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저녁에 전화해서 누구한테 빌려달라 그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이렇게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나 했는데 지출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나 했습니다. 했는데 아이코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문하고 또 어머니 집에 커피가 떨어졌다고 전에 얘기해서 어머님이 사놓을게요 했는데 깜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작은 거를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이것도 사야 되네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에 미역이 떨어졌는데 했더니 남편이 내가 사줄게. 커피도 떨어졌는데 내가 사줄게. 그래서 10만 원을 갑자기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했지만 아직 지출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미역이랑 닭다리살 냉동 이것을 제가 장바구니에 담고는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10만 510원이 나온 거예요. 510원은 괜찮다. 그래서 얼른 주문을 하고 다행히 어제 저녁에 주문한 이것은 남편이 준 걸로 다 충당을 했고요. 이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의 말이지만 또 그러더라고요.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균이 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급냉한 냉동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 들어서 냉동실에 쟁여두면 저는 일단 정육을 사서 이렇게 손질해서 약간 소분해서 두고 쓰는 편이라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일단 주문을 했고요.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이걸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육 이제 제가 사 먹는 그 정육 그 닭보다 냉장 닭보다는 조금 싸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분해서 쟁여두기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장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소분할 때 이렇게 좀 묻혀야 되고 썰어야 되고 이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써보고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입 틱톡에서 왜 제가 틱톡을 처음에 좀 하다가 남편이 너무 집착을 해서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28,000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출금할 때 5,000원씩 밖에 안 돼서 일단 3일 동안 출금한 15,000원을 부수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출을 보자면 제가 이 지출이 생길지 몰라서 여기에서 일단 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이거는 어차피 남편이 준 거에서 다 충당을 했고 510원은 잔돈에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12만원 예산 중에서 사용을 보자면 식비로 61,800원이 나갔고요. 생필품으로 34,9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290원 너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23,29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 밥은 비상금 제가 5월에 비상금을 16만 5천원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4만원 지출해서 비상금은 지금 12만 5천원이 남은 거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리빙 이거는 후라이팬 일단 사면서 목적의 리빙에서 45,9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00원 단위라 반올림해서 46,000원을 빼주었고요. 다행스럽게 5만원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000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축할 금액은 23,000원 잔액이랑 그리고 부수입 틱톡 부수입 15,000원 해서 38,000원입니다. 자, 23,000원 그리고 5,000원 3장 해서 15,000원
이렇게 해서 총 48,000원을 저축하는데 소액저축을 먼저, 왜냐하면 이번 주는 소액저축 폭파가 가장 큰 목표다 보니까. 자, 평소 하는 순서와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나요? 또 항상 이렇게 잘 나오질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지난주에 이렇게 첫 장은 완성을 해줬고요. 자, 이번 주에 보라색으로 7,000원, 4,000원, 11,000원이네요. 아이고, 11,000원 하면 7,000원, 4,000원, 11,000원, 11,000원. 그리고 여기는 9,000원, 9,000원, 1,000원을 빼주고요. 10,000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000원. 네, 여기 9,000원 안 빼줬군요. 1,000원을 넣어주고요. 근데 첫 장에만 조금 금액이 있고 다 아직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난 것 같긴 해요. 자, 여기 4,000원이네요. 4,000원, 1,000원을 빼주고 5,000원을 넣겠습니다. 아, 끝나버렸나? 끝났군요. 우와, 여기 안 그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소액저축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물론 이건 정말 소액이에요. 소액이지만 제가 이걸 폭포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번에 후라이팬을 사면서 제가 그 목적에 리빙이나 이런 작은 이렇게 단기저축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를 이제 조금 집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액저축 폭파 금액은 여기다 일단 넣어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1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단 소액을 빼고 지금 목적에 얼마가 16,000원 장기저축에 자동차 검사 예약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16,000원을 다 넣겠습니다. 아이고, 보라색이구나. 16,000원 다 넣으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껏 방금 먼저 넣는 거예요. 16,000원 609,000원이 되겠네요. 다시 또 10만원 모아져서 나중에 10만원은 페이크머니로 바꿔서 넣고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여기 있구나. 저기 왜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셋째 주 잔액과 부수입은 다 저축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소액 저축을 폭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빼주도록 할게요. 이건
거의 소액 위주라 이건 진짜 작다. 1,000원짜리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딱 봐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아이고 빼고 나니까 홀쭉해지네요. 수고했어. 자, 먼저 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행복하답니까? 그쵸? 행복하네요. 재미있어요. 이 맛에 현금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직장이 끝이 보인다는 게 좀 아쉬우면서도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작스레 또 여행 계획이 잡히면서 약간 설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방학 시즌이 바쁜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아직 여름방학이란 지옥이 남아있지만, 지옥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힘든 시간이 남아있지만 괜찮아. 랄랄랄랄랄라. 아이고 보니까 정말 소액이네요.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000원.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30,000원. 3만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30,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어? 20만원이에요? 이렇게 딱 떨어졌나? 맞나? 와, 딱 어떻게 10만, 딱 20만원이지? 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일단 그래도 지금 장기와 단기로 넣어줄 텐데, 단기는 단기 먼저. 정신없죠? 제가 좀 그래요. 뭐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이 리붕은 지금 4,000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프라이팬을 사면서 지출을 해서 일단 그럼 먼저 여기다가 1,000원을 해서 한 개를 체크를 해주고요. 자, 완성은 아니고 일단 5,000원 확실히 해주고요. 자, 리빙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여기에 3만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만원. 그러면 좀 색칠이 많겠네요. 하나, 둘, 셋. 이 귀찮이지만 어쩔 거야. 3만원을 추가해서 35,000원 맞나요? 맞네요. 저는 제가 해놓고도 원체 실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자, 여행에는 15,000원 넣어주고 싶네요. 둘, 셋. 아이쿠야. 안 빼주고 15,000원도 빼주고. 아니, 다른 분들은 어머 다른 분들은 반듯하게 잘 넣던데 저는 왜 안 될까요? 마음이 비뚤한가? 355 15,000원 넣겠습니다. 15,000원. 올해 국가검진을 해야 되는데 좀 대장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한지도 오래되고, 그리고 또 올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좀 불편한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근데 예약할 시간이 지금 6월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9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을 한번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스타일은 15,000원. 이게 15,000원. 안 재도 알지. 왜냐면 아까 3만 단위로 하다가 마지막에 15,000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아이쿠, 어디 가니? 15,000원 3개 색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기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삼각김밥 나와라. 125,000원. 자동차 제가 어제 남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 이렇게 예약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계약 다 돼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 내야 돼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엿봤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만원 3만원. 전돈을 바꿔야겠군요. 여기 그냥 넣자. 그냥 3만원 들어가시오. 자, 경조사는 김장재료가 6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 당일날 먹는 양이 또 많습니다. 뭐 수육 삶고 뭐 이런저런 해산물 좀 사고 하려면 여기는 2만원 올라가겠습니다. 둘, 셋, 넷. 너무 오랜만에 넣어줬다. 하고요. 아이고, 남편이 아직 안 죽으셔서 지금 생일이 하나, 둘, 셋, 넷, 20만원 모아져 있는데 생일이 지금 남편 생일이 거의 10월에 있어서 저희는 봄에 엄마와 아들, 가을 겨울에 아빠와 딸입니다. 딸은 이틀 전이라
한 해가 끝나는 이틀 전이라 패스. 과감하게 패스. 얘는 빨리 종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쭉. 너무 오랜만이네요. 얘들. 다섯. 나이스. 5만원. 이게 안 건드렸나? 너무 왜 이렇게 돈을 잘 세지? 자, 저 엄청 돈을 못 세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아이고 이건 페이크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채워줄게요. 이거 클립이 작을 것 같으네요. 쭉 빠져. 와, 역시나 빠집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나에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나에게 25,000원? 25,000원 합니다. 에이? 25,000원 오랜만에 나에게도 줍니다. 이거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고요? 자, 이렇게 5월 셋째 주 정산과 저축 그리고 소액 저축 폭파 금액을 이렇게 또 단기와 장기에 분산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정말 이 현금 생활의 묘미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모아서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유튜버님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또 뭐냐면 이 주사위 저축 있잖아요. 이걸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혈린이 제이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실명표 되나? 어쨌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는 편인데 주사위 저축을 했을 때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꼭 이렇게 1,000원씩 축하금을 붙이더라고요. 너무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잘 찾아보는 영상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0월이나 이쯤에 좀 여유가 생긴다면 제가 주사위 저축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액 저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저번 달에 제가 가을님의 나눔한 속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있잖아 너는 말이야. 이거는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조금 잘 우울해지는 편이에요. 되게 소심하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좀 우울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집에 오면 제 맘대로 하면서 제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가족들은 지켜봐 준답니다. 원래 저런 애야 하고는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있잖아 너는 말이야 이 저축을 지금 가을님이 이렇게 나눔해 주신 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소액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잘 맞고 일단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르는 선도 좀 엉망이고 한데 어쨌든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50만원 꽃길 저축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로미님이 나눔하신 것도 잘했어요. 제가 1년 저축 23년도인가 제가 잠깐 해봤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현금 생활이 너무 조금 어렵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게 되는데 그 1년 저축만은 제가 계속 했었어요.
했더니 이게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 생활이 한 번 한 주 한 주 이렇게 죄송합니다. 모아서 저축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하고 났을 때 어쨌든 완성을 하면 몇 배의 기쁨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50만 원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까. 지금 어떤 생각을 잠깐 했냐면 이 소액 저축을 하면서 꽃길 저축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금액이 적잖아요. 근데 뒤에 가보면 1년 저축이 또 있어요. 이 1년 저축은 제가 내년에 시도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꽃길 저축을 6월이나 7월부터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괜찮아. 너무 좋아요. 어쨌든 가을님 나눔하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는 소액저축을 나눔하신 이 속지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가끔 위로도 받을 생각입니다. 넷째 주 영상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쵸? 4주차 영상 예선 역시나 12만원 하나 둘 아니 5, 6, 7, 8, 9, 10 하나 둘. 자 12만원 맞고요. 왜 이렇게 거꾸로 놨을까요? 자 어쨌든 이 12만원으로도 또 한 주 잘 살고, 이번 주는 제발 조금 더 절약해서 가지고 올 예상입니다. 이번 주 부수입은 틱톡 말고는 거의 지금 없을 것 같아요. 틱톡도 10,000원 정도? 어쨌든 일단 저는 무조건 생활비에서 남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한 주간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